친구들은 아무거나 막 주워 먹지? 파란불 빨간불에 흥분하지? 친구들 따라서 우르르 몰려다니지? 시장이 어려운 주린이가 걱정되신다면 대한민국 주린이 집 이베스트 투자증권. 안녕하십니까. 일요 리서치입니다. 어제 보니까 또 동영상 올리셨더라고. 그래도 열심히. 네. 어제 어떤 내용 올라간 거죠? 코스트코. 코스트코? 네. 갔었어요? 어디를? 아니요. 코스트코 그 어. 사원 모델 분석과 이 재무제표 네, 또 보면서. 코스트코 가서 아니, 찍은 건 아니에요. 줄 알고. 얼마 저번 주인가? 제가 페이스북에 올렸었는데 양고기는 코스트코가 제일 좋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사가지고 싸니까 그래서 올렸었는데. 우리는 요새는 이게 하여튼 시작할 때마다 뭐 이번 주에 유망해 보이는 뭐 윤주조 세트장의 섹터 그런 거가 아닌데 유망해 보인다기보다 그냥 부담 갖지 말고 그냥 실적 뭐 그 업종에서 좀 봐야 될 내용들 그리고 뭐 좋고 나쁜 뭐 말해야죠. 이제는 뭐 이렇게 어려운 시기를 거치고 있는데 그래서 오늘은 유통 3사 갖고서 한번 얘기를 해보려고 네. 하는데 신세계, 현대백화점, 그다음에 롯데 쇼핑. 신세계는 한테 정영진 그 부회장은 하여튼 이번에 우승할 때 보니까 멋있더라고. 어떻게 생각하세요? 뭐 우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울었다고. 그래서 뭐 이벤트 같은 거 되게 많아지지 않을까요? 그럴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예전에 NC도 보면은 우승하면은 막 그 선수들 막 그런 것도 주고 직원들한테도 축구와는 별 관련은 없을 것 같은데. 줘서 네, 안 좋죠. 요즘 우리나라 거는 어떻게 지내요? 여기서 잘 지내요? 어때요? 아니 이번 주 실적이 너무 많아서 예, 힘들어서. 네, 좀 힘든 상황이고요. 업계 분위기도 참 요새 썰렁하죠. 네, 별로 일단 백화점이 좋은데도 실적이 잘 나오는데도 주가는 안 되고 아니 뭐 이런 네. 우리 좀 이따 백화점 얘기는 할 거고 우리나라 연구원도 워낙 그래도 여기에 이제 어느 정도 업력이 되시기 때문에 네. 아는 매니저도 많고 네. 그리고 뭐 나가서 매매하는 친구들도 알고 아. 어때요? 전 우리 노땅들은 다 이제 시장에서 사라진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그래갖고 그래서 우리나라 연구원 그 동년배들 그다음에 뭐 대학교 때 뭐 아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다 지금 한참 찔 때인데 어때요 분위기는? 다들 지금 되게 힘들어하는 상황이고요. 힘든 건 다 아는데 네. 어떤 걸 힘들어하는 거죠 지금? 답이 안 보인다는 점에 대해서. 업계가 네. 그런 것도 있고. 근데 오히려 그 졸업하는 분들은 또 리서치에 관심을 다시 가지기 시작한다는 얘기도 있던데요. 그래요? 네. 우리 이번에 면접할 때 보니까 애들 우리 지원한 친구들 되게 괜찮지 않아요? 네네네. VC 쪽이 이제 조금 어려워. VC 쪽은 네. 어떠냐면 실로 한데 아시는 분인데 그 VC 쪽은 그냥 해고해버리더라고요 요즘. 그냥 해고요. 통보 받았다고 뭐 이러고 연락 오고 뭐 자리 있냐고 알아보고 뭐 이런 상황이라서. 그럴 때 또 하나 궁금한 거는 장외 시장들도 우리가 그래도 무신사도 다루고 컬리도 다루고 했는데 장외 시장도 분위기 서늘하죠. 아주 서늘합니다. 뭐 아시겠지만 밀리에서 제가 그러니까. 엊그저께 상장 철회했고 컬리도 그냥 언론에 나온 얘기로는 뭐 1조 얘기도 있고 그것도 힘들다라는 얘기도 있고 내년 초에 일단 시도하겠지만 지금 올해 하려고 했던 업체들 중에서 많이 포기하는 회사들이 나오다 보니까 끝까지 가봐야지 알 수 있지 않을까. 선전 보면 제니가 뷰티 컬리 딱 선전하길래 야 멋지다 했는데 전혀 영향감 없나요? 예전에 전지현 씨 광고 썼을 때 갑자기 판관비가 확 늘었었는데 네. 야 진짜 잔인하다 방금. 비슷한 효과가 나올 수도 있죠. 그런데 하여튼 요새 뭐 여러 가지 비상 상황이면 나는 항상 그런 느낌을 많이 받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오래한 거랑 같이 오랫동안 함께 해왔으니까 하는 말인데 뭔가 막 느낌이 이렇게 막 다 쫄리고 막 여러 가지 회사들 고 여의도 분위기가 이러면
그때부터는 주식이 많이 안 빠지더라고. 아, 오히려. 그러니까 뭔가 우리가 되게 편하고 뭔가 회사에서도 하여튼 비용 쓰는 것도 별로 개의치 않고 이럴 때 되면 사실 힘들고 표현을 보지만 최근에 이제 맨날 회의니까 맨날 회의에 여의도 단기 금융시장 유동성 경세가 오니까 난리였는데 제가 농담처럼 이렇게 사적인 자리에서 이렇게 미리미리 호들갑 떨면 잘 안 터지고 터질 때 보면 정말 멍하니 있다 터지더라고. 그래서 아까 이제 중요한 말을 하셨는데 백화점 숫자가 잘 나와도 이게 안 되는 거는 내수 망가질 거야 이래서 네. 주가 안 되는 거. 내수가 네. 언제 망가질 거라고. 네, 내년에. 그렇죠. 수업이 내년에 안 이만큼 좋잖아요. 매수가 많이 안 망가지면 이런 생각도 고민해 볼 거고 더 중요한 거는 오늘 이제 우리가 새 회사를 얘기하면서 소위 가격과 가치의 관계에 대해서 우리가 원래 백투 베이식으로 좀 고민했으면 좋겠어요. 가치가 매력적이냐 그런 측면에서 한번 쭉 들어보면서 저도 백화점 제가 되게 좋게 봤던 저번에 현대 좋아하다가 고생 한번 하고 네. 이번에 신세계 좋아하다 또 고생하고 신세계도 왜 롯데가 예전부터 고생시켰는데 오히려 롯데는 선방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때요? 한번 쭉 순서대로 한번 네, 현대백화점. 현대부터 할까요? 이 맨 처음에 나와 있어가지고. 그래요. 네. 좋아하는 순서대로 합시다. 그럼 신세계 순서. 신세계 우승도 했고. 네. 신세계 실적은 이제 영업이익 YOY로 49.4% 증가한 1,530억 원 나와서 시장 기대치 좀 하회를 했는데 근데 이 내용이 좀 그 리스 관련, 그러니까 인천공항 그 임차료 관련해서 할인받은 내용에 대해서 이제 실무적 간편법이라고 그 판관비 마이너스 계정으로 들어갔던 부분이 6월 30날 종료가 됐거든요. 그래서 그 효과가 조금 있었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 그거 제외하면은 사실 부합한 실적이다 이렇게 보실 수 있습니다. 백화점 부문은 다 너무 지금 잘 되고 있어요. 정말 놀랄 만큼 주가가 이렇게 안 되는데 왜 계속 진짜 잘 되지. 지금. 정말 잘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헷갈린 게 뭐냐면 저 신종호 팀장한테 한참 얘기를 했는데 야 이게 경기가 안 좋다는데 네. 백화점 실적 보고 있으면 네. 좋은 거 아니야? 백화점은 앞으로 좋아요. 안 좋아진다 경기를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건 맞는데 네. 상당히 좋은 수준이어서 내가 이게 느낌이 맞는 거지 숫자만 딱 봤을 때는. 그래서 내년에도 이제 저희 하우스 뷰는 민간 소비는 어렵다라고 보시잖아요. 신종호 선생님 계속 나보러 사장님 소비는 되게 힘들다 해가지고 내가 요새 그것 때문에 알부리는 다 대놓고 얘기하니까 일회용이니까 우리 그 정도까지 그러겠냐 그러는데. 근데 이제 일본의 과거 사례들을 보면은 저희가 이제 양극화 소비, 극단적 소비 이런 것들이 더 심화되는 때가 내년일 것 같아요. 싸게 팔거나. 네, 진짜로 엄청 싸거나. 그래서 편의점에서 인플레이션 그 대체 수요로 최근에 간편식 도시락 이런 거 잘 팔리는 거 플러스 또 그러면서 인스타그램에 멋있는 사진을 올려야 되기 때문에 또 좋은 것도 사고, 그래서 중간이 없고 양극화 소비가 지속적으로 이어졌던 부분이 좀 내년에는 더 심화되는 그림으로 봐야 된다고 저희는 보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 연간 전망 쓰고 있는 내용이 이제 그 내용을 좀 담고 있고, 그래서 저희 백화점 여성 패션 30% 성장, 남성 패션 25% 성장, 그리고 또 명품 쪽도 지금 양호하게 성장을 하고 있어서 베이스 높은데도 불구하고, 그래서 지금 10월, 11월도 나쁘지 않은 상황이고요. 보시면 하이싱글 성장이고, 그리고 이제 겨울에 또 날씨가 그렇죠. 엊그저께 입동이었잖아요. 그래서 동절기 의류 수요 따라서 전 부문 지금 고루 성장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그리고 법인별로 봤을 때도 다 지금 괜찮거든요. 광주, 대구, 대전 다 좀 양호한 상황이다 보니까, 그리고 특히 신세계는 이제 VIP 쪽 매출이 워낙에 견고해서 요새 이제 라운지 가면은 자리가 없다 그러더라고요. VIP가 너무 많아져가지고. 그러니까 또 나 같은 사람은 모르지만 또 어떤 사람들은 그 회원 등급 유지를 위해서도 소비한다고 그런 얘기 많이 하더라고요. 네, 왜냐면 그 신세계 거기 그 터미널에 있는데 거기는 정말 발렛 안 되면 차 세우기 힘든 곳이니까 회원이 돼야 그리고 아파트에 있는 그 사모님들끼리 다 회원이니까 거기 이제 라운지 다 같이 들어가서 하는 게 이제 혼자만 회원이 아니면 그런 게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하여간 지금 백화점은 좋은데 근데 이제 면세가 앞서 말씀드린 회계 처리 관련해서도 이슈가 있었고 그리고 이제 내년 어쨌든 올해 말까지가 이 영업요일이거든요. 일단은. 근데 저희가 봤을 때 지금 뭐 코로나 관련해서 아직까지 해외여행이 뭐 완전히 돌아온 게 아니기 때문에 내년에도 좀 연장이 될 수 있지 않을까에 대한 기대가 조금 있긴 하지만 어쨌든 올해 말까지예요. 그렇다 보니까 내년부터 나가는 이 임차료에 대해서 일단 선반영한 부분들이 올해 3분기에 좀 잡혔고 4분기에도 일부 좀 있을 걸로 보여지고 있어서 그 내용들을 저희가 이번에 새로 나온 거다 보니까 실적에 반영을 시켜놨고 그래서 목표가는 좀 하향을 했지만 근데 사실 백화점이 지금 괜찮고 내년에도 그렇게 이게 꺾이는 상황은 아닐 거라 보고 있어요. 왜냐면 2008년에 금융위기 때도 이 GDP 같은 경우는 뭐 1% 좀 못 미치는 수준으로 성장했지만 백화점 매출은 오히려 10%가 늘었었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사실 그리고 특히 이제 백화점 지금 최근에 고객들이 20, 30대로 낮아진 상황이고 왜냐면 그거는 리뉴얼이나 뭐 새로운 점포들 뭐 MD를 좀 바꾸면서 체질 개선을 많이 했다라는 판단이고요. 그래서 이런 내용 통해서 백화점 안정적으로 가는 부분이랑 그다음에 면세는 뭐 이번에 좀 7차 대유행이 있다고는 하지만 어쨌든 그 큰 흐름 자체는 지금 개선이 되고 있잖아요. 해외여행 쪽도. 그렇다 보니 이쪽도 지금 탄력적으로 좀 조금만 나아진다면은 확 튈 수 있는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저희가 이 백화점 3사 중에서는 가장 좋게 보고 있는 회사입니다. 결국 면세점인데 소비는 그렇다 치는데 신세계 하면 부산에도 큰 면세점이 있고 네. 그런 것들이 가동이 거의 안 되고 있지 않나요 지금? 그쵸. 지금 면세점은 거의 대부분 보따리상 매출이 90%. 근데 네. 보따리상이 이제 쉽지 않지 않을까요 중국 쪽에서? 그치만 중국에서 지금 올해 영향이 있었던 거는 사실 매출보다도 그 통관이라든지 그리고 중국 소비 자체가 좀 어렵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이 있었는데 근데 내년에 해외여행이 풀린다면 기본적으로 내국인들 매출이 좀 증가를 할 거고 공항 면세점에서? 정도에 네. 올라올 거고 거기 더불어서 지금 사실 한국 화장품보다는 외국 화장품들이 더 인기가 있다 보니까 중국도 마찬가지로 저희처럼 양극화 소비를 하면은 한국 화장품은 안 되지만 명품 쪽은 또 오히려 가능성이 있다 보니까 이쪽 통해서 견인이 가능할 걸로 보고 있습니다. 겨울에 어디 휴가 계획 잡고 있어요 지금 남편이랑? 아직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 그럼 물어보려고 했지 지금 요새 겨울 휴가들 잡는데 막 다들 해외 쪽 다 잡는 것 같아서. 그쵸, 예, 예. 인천공항에 지금 주차장에 자리도 없다고 그러던데. 아, 그래요? 예. 신세계는 면세점이 관건이네. 네. 당장 숫자는 나쁘지 않은데 네. 좋은 거네 숫자는 어떻게 보면. PBR 0.5배에 멀티플 5.9. 낮아져 있죠. 네. 그렇죠. ROE 9%인데 PBR 이거면 괜찮은 거죠. 괜찮죠. 먼저. 네. 그래서 이게 면세만 올라온다면 그리고 백화점 그러니까 사실 올해 내내 계속 이제 피크아웃일 거야. 이제 피크아웃일 거야. 그러니까 실적 나와도 잘 나와도 안 산다라는 게 지금까지 이어져 온 거거든요. 11월까지. 이번에 좀 당황했어요. 숫자가 나와도 계속 이러니까. 잘 나오니까. 나와도 이러니까 내가 이제 내러티브 아니면 넘버를 보자 했을 때 딱 떠오르는 것 중에 하나가 유통 3사들 숫자거든요. 좋았는데 야 이게 도대체 시장에 그러니까 내년에 결국은 뭐 가계부채 이런 문제 때문에 그냥 뭐 소비가 죽는다. 내수가 죽는다. 백화점 안 된다. 근데 백화점은 뭐 백화점 가보면 뭐 진짜 네, 가계 부채랑 별로 상관없는 분들 비중이 많이 올라서 제가 이 말씀 드렸는데 아니 그 은행의 예금 있잖아요 요즘 뭐 특판 예금 비슷하게 나오면 다 뛰어가서 줄 서서 대기해서 넣는데 비슷한 거 아니 돈은 많다는 거죠. 근데 그 비싼 물건을 소비하는 돈은 되게 많고 어떻게 보면 옛날 병원도 요즘은 뭔가 차별화된 대우를 받는 병원을 선호하는 것 같고 모든 게 다 그렇게 되는 것 같더라고. 그래서 큰 병원이요? 아니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병원들도 내가 뭐 어떤 것 때문에 알아봤는데 되게 시설이 좋아서 했더니 하여튼 그런 식으로 하고 있더라고. 그래서 내가 점점 갈수록 뭐 이게 개선되구나 이런 느낌을 받아. 무조건 대형 병원만 되는 게 아니더라고. 그러니까 신세계 하여튼 뭐 정영진
부회장도 우승되고 그래서 어떤 분은 그거랑 상관없는 것 같고 아. 하향한 이유는 내가 정확히 알았네. TP를 좀 낮춘 거는 그것 때문이었다. 그 다음에 롯데쇼핑 말씀드리면 롯데쇼핑은 내가 롯데 요새 자주 가는데 본점이요? 본점 거기 식당 가도 재정비됐고 아 맞아요. 신세계 따라하는 것 같아. 맞아요. 완전 그러니까 또 아쉬운 건 나 같은 사람은 좀 중저가 제품도 있었으면 좋겠는데 이건 뭐 거의 뭐 명품샵화 되더라고 신세계 흉내에서. 그러니까 롯데도 이제 그렇게 바꾸고 있죠. 그래서 그쵸. 실적은 잘 나왔는데 좋은 게 있고 나쁜 게 있어서 완전히 오롯이 이제 좋은 거를 못 누리고 있는 상황. 일단은 백화점하고 컬처웍스는 당연히 좋아요. 왜냐면 백화점 지금 좋고 산업이 그리고 컬처웍스는 이제 영화 많이 보시잖아요. 코로나랑 달리. 그리고 이제 아바타가 3시간짜리가 이제 개봉을 언제 아바타 개봉하나? 2가 11월 언제 한다고. 예. 그래서 이제 그런 내용 때문에 이제 기대가 되고 있고 이번에 그동안 좋았던 거는 뭐 탑건이나 뭐 한산처럼 뭐 히트작이 좀 있었다 보니까 좋았었고요. 근데 하이마트가 또 발목 잡고 있는 상황입니다. 관련해서 영업권 손상 때문에 당기순이익 적자 전환했었고요. 그리고 하이마트 자체도 이번에 실적이 영업이익이 한 7억 나왔어요. 그래서 거의 90% 넘게 감소를 했는데 사실 저희가 코로나 이후에 지금 가전제품 교체 주기도 어쨌든 한 번 교체를 했다 보니까 이게 다시 돌아오려면 좀 시간이 걸리는 상황이고 그리고 오프라인 이 전자제품 양판점이 구조적으로 막 성장을 하는 채널이 아니었다 보니까 지금 어려움을 좀 겪고 있는 상황인데 연결로 들어오다 보니까 이제 그런 내용이 좀 그동안 좋았던 거 대비해서 좀 안 좋게 반영될 수밖에 없다라는 부분 그리고 이커머스 쪽이 시장 전체가 좀 슬로우하고 있는 거는 맞긴 하지만 그래도 성장은 나오는데 근데 롯데쇼핑의 지금 7개사 합계 기준으로 봤을 때 0.2%밖에 탑라인이 안 늘었어요. 그래서 확실히 조금 뒤늦게 정비가 된 부분들이 지금 실적으로 나오고 있다라고 보여지고 적자도 지속적으로 뭐 400억 가까이를 유지를 하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이번에 뭐 GS 리테일 같은 경우는 적자가 많이 줄었긴 했는데 근데 매출이 또 10% 감소했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이게 수익성으로 무조건 그냥 가느냐 탑라인을 포기하고 그게 아니면 수익성을 포기하고 일단 규모를 키우느냐 이거의 딜레마에 이제 놓여 있는 게 내년에 온라인 유통시장 그림이라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최근에 뭐 컬리가 뷰티 컬리 같은 것들을 런칭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어쨌든 객단가를 높이고 좀 규모를 키우겠다라는 뭐 제니를 모델로 쓰면서라도 높이겠다라는 광고는 잘 만들었던데. 전략으로. 내가 그래서 일단 뷰티 컬리 딱 나와서 내가 이야. 그랬는데. 그래서 그런 상황이고 그래서 회사가 백화점 4분기도 비슷하게 지금 잘 되고 10월 11월 같은 경우는 좋은 상황이고 근데 하이마트, 홈쇼핑 이런 식으로 이제 코로나19 때문에 좋았던 부분들은 오히려 지금부터 안 좋아질 수밖에 없는 구간이다 보니까 좋은 부분들을 안 좋은 부분들이 좀 상쇄를 시키는 부분들이 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P로 봤을 때 7.7배. 근데 회사가 워낙에 이 영업 외단에서 뭘 많이 손상차손 이런 거 많이 떨어가지고 좀 P로 보기는 어렵긴 하지만 어쨌든 그 다른 회사 대비해서는 약간 밸류션 매력은 떨어진다. 그냥 뭐 이렇게 PBR 돌려보면 항상 로또는 너무 싸서 0.2에 나오니까 이제 싸 보이니까 그러다 이제 ROE 보고 이 오면은 아이씨 진짜 뭐 회사가 뭐 이러냐 하는 생각이 드는 그냥 초보자들은 로시아 싸니까 이렇게 하다가 우리가 PBI라는 것도 기본적으로 이익과 관련되는 거잖아. ROE로 같이 봐야 되니까. 그 영업용 자산이 워낙에 그쵸. 많아서 그때는 그 다음에 현대백화점인데 현대백화점은 여기도 백화점은 좋았거든요. 근데 이제 면세 쪽이 영업 손실이 좀 계속 이어진 상황이었었고 오늘 숫자가 약간 안 나온 거 아니었어요? 네, 영업 손실 저희가 예상했던 것보다 조금 더 확대가 됐고요. 그리고 4분기에도 봐야 될 게 이제 대전 아울렛 불난 것 때문에 지금 영업 중단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연간으로 매출액이 3천억 정도 나오는 점포인데요. 4분기가 성수기다 보니까 4분기 비중이 조금 더 높을 수밖에 없고 그래서 이 내용이 좀 빠진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백화점 부분에서는. 그리고
대전 쪽이 뭐 빨라야 내년 상반기는 돼야지 영업을 재개를 할 것 같아서 그런 내용들 저희가 실적에 반영을 이제 시켜놨고요. 그래서 백화점 쪽 영업이익은 4분기 때는 일단은 10%가량 증가하는 수준으로 보고 있습니다. 지누스가 이번 3분기부터 연결로 들어왔어요. 그뭐 지누스도 그때 비싸게 산 거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내가 이게 현대가 좋아했던 회사인데 사실은 8, 9만 원 하다가 이게 왜 내려왔냐 생각해 보면 그 의사 판단이 이게 적절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네. 지누스 같은 걸 딱 보면. 네. 아니 뭐 우리가 이제 현대백화점 바이콜도 했었으니까 까놓고 말씀드린 거 이거 주가 왜 이러지 항상 하다 보면 회사가 견조하게 백화점 쪽은 백화점 보고 있으면 좋아 보이는데 그죠? 네. 백화점 보고 있으면 좋아 보이는데 다른 것들을 잘 못하는 것 같아. 연결 들어와서 어때요? 그래서 일단 연결은 이번에 영업이 YOY로 감소를 했는데 원재료도 그렇고 뭐 해상운임 같은 것들이 워낙에 많이 올랐다 보니까 근데 이거는 어저께 코에도 그렇고 이제 해상운임은 좀 정상화가 되고 있는 상황이라서 4분기 같은 경우는 증액을 보고 있기는 합니다만은 근데 사실 이제 회사가 또 이 분할도 앞두고 있고 그래서 모멘텀은 좀 크지는 않아요. 네, 그래서 지누스가 들어오니까 지금 PE가 4배로 확 떨어졌는데 연결 들어왔으니까 근데 지금 내용을 봤을 때에는 3사 중에서는 좀 심심할 것 같다. 네. 현대백화점은 또 인적 분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것 좀 분할 설명해줘요. 때문에. 그러니까 주주 입장에서는 이게 분할은 한국에서는 어떤 금기시 되는 단어인데 그렇죠. 굳이 굳이 그거 하니까 이거 뭐 어떻게 되는 거예요 지금? 나도 그래서 그거 보고 짜증 확 나가지고 그때부터는 짜증 왜냐면 굳이 뭘 해야 됐었어요 얘네가? 그래서 저희도 이제 했었던 이 홀딩스 하나 분할을 만드는 거 아니에요? 네, 하면서 이제 했었던 내용들이 굳이 왜 하시냐였는데 사실 뭐 명확하게 와닿는 설명은 아니었다. 왜냐면 이게 하고. 우리 오리나영고는 워낙 재무적 그런 지식이 많은 사람이니까 심플하게 한국 증시에서 제일 문제가 분할을 하면 시총은 커지지만 주주 입장에서는 짜증나는 거 아니야? 그죠. NAV 할인도 받게 되겠다 보니까. 그러니까. 네. 그래서 다들 그것 때문에 실망을 많이 했었죠. 그래서 저희가 이제 현대백화점 본업 지금 이 종목 자체도 모멘텀이 덜하다고 말씀을 드린 부분이 내년 이 재상장까지라도 뭐 별로 관심들이 별로 없을 것 같아서. 재상장 전까지는 그러니까 이런 거죠. 우리가 이제 요즘도 집에 가다가 여의도 스산하니까 혼자 이제 그럴 때 위로를 받기 위해서 현대백화점 식당가를 찾게 되는데 위로래요. 뭘 사갖고 집에 가서 맛있게 해 먹을까? 그러면 나날이 발전하는 모습이 보이거든. 현대는 막 그런 것도 많고 막 좀. 그리고 우리 아들이 현대업을 그렇게 좋아하더라고. 왜냐면 거기 그 편지 시약 같은 것들도. 아 맞아요. 예, 20대 30대. 위에 그 남성복 매장 가서도 이렇게 옷을 보고서 직구로 딴 데서 사더라고. 근데 하여튼 되게 굉장히 그 MZ 세대에 맞는 어떤 백화점으로 진화하는 건 맞는데 백화점 본업은. 네네네. 그거 보고 생각하면 좋아 보이다가 여러 가지 이런 특히 이번에 대표적으로 이번에 분할 얘기가 딱 나왔을 때는 야 이게 참 주착이 한국 시장이 어렵구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현대백화점 그룹이 항상 좀 굉장히 보수적이다 보니까 좀 더 뭐든지 좀 뜨는 거에 대해서 좀 한번 살펴보고 좀 뒤늦게 들어가는 부분들이 있어서 예전에 현대 홈쇼핑 같은 경우도 GS 홈쇼핑과 CJ 홈쇼핑이 모바일 쪽 엄청 강화했던 시기에도 좀 늦게 들어갔고요. 그리고 아울렛도 늦게 시작했고 면세점도 뒤늦게 들어갔고 후발주자로 이런 식으로 지누스도 굳이 이런 거죠. 그러니까. 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볼 때 본업 대비 좀 아쉬운 내용들이. 내가 가끔 그 압구정 현대 보면 옆에 주차장 엄청 큰 거 있잖아요. 네네. 근데 이제 현대 사는 친구한테 들어보니까 내 주위에 현대에 사는 친구가 있더라고. 부자더라고. 근데 이제 현대 왜 압구정 현대는 왜 재개발이 안 되냐? 그랬더니 이제 사는 애 말에 의하면 막 그 안에 현대백화점 회사도 있고 단지 안에. 맞아요. 그 그 안에 때문에 있었어요. 지금 이사 갔어요. 그래? 네. 복잡하다 하더라고. 그래서 막 그 지분 관계가 되게 복잡하게 돼 있고 그리고 내가 내가 다른 사친 하는데 먹는 사친 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둘이 사니까 김치를 담가 먹진 않지만 현대백화점 김치가 정말 맛있거든. 그래서 굳이 압구정동까지 가서 우리가 사다 먹는데
항상 느끼는 건데, 야 이거 위치도 이 부동산만 해도 얼마냐, 뭐 혼자 이런 생각을 많이 했죠. 근데 이제 여하튼 백화점만 보면 여러 가지 강점이 많은데, 야 왜 주가가 이랬을까? 결국 우리가 작년에 바이코란드에 가장 여러 가지 종목들이 다 뭐 좀 강이 안 좋아지기가 힘들었지만 현대도 원인은 뭘까 보면 뭐 기업하는 사람들도 우리와 비슷하게 경기가 이렇게 될 줄 몰랐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 가지 그때 했던 결정들이 상당히 주가에 부정적으로 작동되고 있는 거 아니냐 지금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 그래서 내가 요즘 드는 생각이 이제 우리나라연구원과 이제 뭐 우리 여기서 무슨 뭐 유통업종이 엄청 좋으니까 비중 늘리세요 이런 말을 못할 상황인데 그래도 신세계가 제일 나은 거 아니에요? 예, 저는 신세계. 신세계가 숫자가 나와도 안 되니까 이제는 유통업이 헷갈리는 거지 이제. 막 신세계 정도는 그래도 뭔가 유통을 하나 가져가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들 하지 않나 했는데 매니저들은 어때요? 유통주함 얘기하면 다들 이제 신세계가 뭐 제가 뵙는 분들이 다 그런지 모르겠지만 신세계 좋게 보시는데 내 주가가 안 가서 답답하다. 숫자 나오는데 왜 안 가는지 다 이제 그거에 대해서 이제 궁금해하는 상황인데 이제 그 집단지성으로 모아진 결론은 지금 피크아웃이다. 이번엔 피크아웃일 거다. 이번에는 피크아웃이다. 이게 계속 지금까지 이어져 온 거다. 라는 거고. 내년에 봤을 때의 소비 자체는 좀 둔화할 수 있는 그림이겠으나 근데 이게 선택적, 극단적 소비로 이어질 거로 보고 있고 실제로 일본도 그랬기 때문에 예. 그래서 백화점 자체로는 쭉 가는데 이제 면세점만 조금 더 좋아진다면 더 탄력적으로 올라올 수 있다. 소위 성장주들에 대해서 시장의 인식이 굉장히 변했기 때문에 우리나라연구원이 오래간만에 같이 녹음하니까 여러 가지 플랫폼 기업들도 상당히 지금 어려운 상황이가 더 어려워지겠죠. 지금 플랫폼 기업 너무 어렵죠. 지금 그렇죠. 뭐 많이들 알시죠. 어때요? 플랫폼 기업들은 요즘 다 그러니까 내 생각에는 어제 메타가 대규모 메타 페이스북이 대규모 감원을 발표했는데 그러니까 이번에 실업이 확 늘어날 것은 그쪽 같거든 제가 봤을 때는 다른 쪽은 투자를 크게 안 늘렸었기 때문에 뭐 누굴 뭐 막 줄이려고 해도 막상 또 되게 제한적이고 그런 상황인데 그런 플랫폼이나 IT 쪽 프로그램 이쪽은 엄청 사람 뽑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내가 이게 역설적으로 우리가 고민을 해봐야 되는 경제학자들이야 뭐 이걸 갖다가 되게 뭐 새로운 시대 뭐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내가 봤을 때는 고용이 늘어난 곳에서 고용이 줄이는 건 당연한 현상이거든요. 대표적으로 그 느낌이 왜 오냐면 VC들 저 깜짝 놀랐다니까. 내가 왜 오냐면 엉뚱한 친구가 전화 와서 자리 알아봐달라고 그랬다니까. 그래서 내가 야, 웬일이야 그랬더니 이제 여의도도 저기서 사람 안 뽑잖아요 우리. 그러니까 근데 VC 쪽은 정말 난리는 것 같더라고. 아닌가? 내가 아는 특정인을 갖고 있을 아니요, 제가 아는 분들도 그래? 다 날리고 제가 최근에 들었던 것 중에 좀 뭔데? 쇼킹까지는 아니지만 연초부터 이제 300억을 하는데 투자하려고 이제 돈을 모으는데 다 모았는데 20억이 안 모아져가지고 드랍됐구나. 그랬고 결국 뭐 어떻게 모았는데 마지막에 받은 건 막 5억, 막 2억, 1억 이렇게 받았대요. 그래서 채워갖고 결국에 마무리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만큼 지금 돈이 안 풀려가지고.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그래서 어제 이제 뭐 미국 증시가 오늘 우리 녹음하는 날 많이 빠져서 또 아침에 또 막 문자 오고 그러는데 어떻게 했든 간에 고용을 줄이는 쪽도 그쪽이고 주가가 더 망가지는 쪽도 그쪽인 것 같더라고. 성장주 쪽이. 그래서 아침에 든 생각이에요. 오히려 그렇게 본다면 사람들이 입고 먹고 뭐 이렇게 그런 문제들에 관한 것들이 그렇게 많이 장점이 적나? 사실 저는 그런 생각하거든. 숫자가 찍히는 걸 보면 의외로 이런 쪽 업종들은 단단하다는 느낌을 받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돈 많은 사람들이랑 소비하니까.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너무나 전체적인 어떤 경제 뭐 이런 것만 보고 있지 않나 생각도 들었어요. 오늘 더 그런 생각이 들어서 네, 마무리해서 다음에 또 뭐 편의점 좀 정리해서 한번 하고 네. 가끔 좀 합시다. 예,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네. 함께 고민하시죠. 민재야, 잘할 수 있지?
아무데나 기웃거리지 말고 늘 매사에 침착하고 빨간불 파란불에 흥분하지 말고. 걱정 마. 잘할 수 있다니까 진짜. 시작이 어려운 주린이가 걱정되신다면 대한민국 주린이집 이베스트 투자증권